최근 한 달 동안 메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비 오는 개봉식부터 지금까지 10골을 넣을 때마다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리그컵은 인터 마이애미 역사에서의 첫 번째 트로피다. 아마도 메시와 계약을 맺을 때 클럽 주인 데이비드 베컴과 그의 동료들조차도 그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엄청난 도약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인터 마이애미는 어두운 늪이며 메시의 커리어를 말아먹을 장소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 11경기 동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메시는 그의 빛나는 경력 동안 항상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어올랐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빛날 수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메시는 서 알렉스 퍼거슨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메시는 큰 팀에서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로날도처럼 작은 팀에서 뛰어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로날도는 그의 경력 동안 한 번도 작은 클럽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메시는 미국에서 가장 약한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업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메시는 핑크 셔츠의 클럽의 역사를 스스로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미친 듯이 말하며 이것이 신의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신의 기적이 어떻게 인터 마이애미 위 얼굴을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개회식이 연기되었지만 거의 2만 명의 팬들이 DRV PNK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월 16일 밤, 공동 소유주 조지 마스는 심한 비가 내리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비 아래에서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물이다. 조지 마스가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는 것은 꿈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메시가 다음 경력의 일부로 클럽을 선택한 것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표팀의 전설이자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이 선수들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미국 축구의 유산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후 모든 팬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메시는 인사를 하며 클럽 주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7개의 금빛 공 주인은 연설을 하며 팬들, 새로운 팀 동료들,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위 경영진에게 화려한 환영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메시는 10번 유니폼을 입고 조지 마스, 호세 마스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 메시는 안토넬라와 그들의 새 아들 티아고, 네이토, 사이로를 데리고 현지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메시 가족은 상점에서 즐겁게 걸어다니며 몇몇 팬들이 메시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메시는 공공장소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드 버니와 데이비드 그루맨이 소유한 식당에서 베컴 가족과 서지오 부스케츠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제외하고는요. 또 다른 7월 초의 날, 아르헨티나 출신의 선수와 그의 가족이 카페 프리마 파스타 식당의 후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팬들이 봤습니다. 마이애미와 미국은 메시에게 바르셀로나와 파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개인의 사생활을 제공합니다. 많은 축구 스타들이 이것이 MLS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는 자신의 전체적인 활약한 경력을 리버풀을 위해 바친 후 로스앤젤레스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가장 편안한 기분을 느낀 후 축구의 왕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7월 22일 크루즈 예절 1에서 2 인터 마이애미 리그컵 경기.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위 첫 경기를 했던 그날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반을 거의 지나갈 무렵 타타 마티노 감독이 메시를 경기에 투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메시는 즉시 그의 스타일을 뽐냈고 그의 패스와 드리블로 크루즈의 예절 위 수비를 힘들게 했습니다. 추가 시간에 메시가 영웅이 되었고 페널티킥에서 멋진 골로 인터 마이애미에 2에서 1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완벽한 데뷔를 했으며 메시는 미국에서의 여정의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7월 26일 리그컵에서 인터 마이애미 4에서 0 아틀란타 유나이티드 크루즈 예절전 승리에서 4일 후 메시는 다시 인터 마이애미를 위해 뛰었고 이번에는 경기 시작부터 주장띠를 착용했습니다. 메시는 계속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게임 시작 후 22분 만에 2골을 넣었습니다. 36세를 넘긴 메시의 속도는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 월드컵 우승자의 기술, 위치 선정 및 슈팅 능력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팀 동료들에 따르면 메시의 출연은 전문적인 부분에서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완전히 변했고 결국 4에서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시는 후반에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8월 3일 리그컵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올란도 시티를 3에서 1로 이겼습니다. 메시의 영향력을 인식한 올란도 시티는 많은 선수들이 메시를 따라가고 그에게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메시 자신도 이 경기에서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란도 시티비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계속해서 2골을 터뜨렸고 두 팀 모두에게 기여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7분에 도착했는데 로버트 테일러로부터의 좋은 패스를 받아 메시가 고급스러운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메시의 두 번째 골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슛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방 공격수 조셉 마르티네즈가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메시는 51분에 페널티킥을 차면서 첫 해트트릭을 목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는 이 기회를 팀 동료 마르티네즈에게 양보하고 베네수엘라의 공격수를 감동시켰습니다. 8월 7일 인터 마이애미 4에서 4 댈러스, 페널티슛 5에서 3.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컵 8분의 1 결승에서 FC 댈러스를 꺾을 때 미국 팬들을 또다시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골을 넣었고 두 팀은 정규 시간 동안 4에서 4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슛에서 성공적으로 페널티킥을 차서 5에서 3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르디 알바의 어시스트로 이루어진 첫 번째 득점은 2017년에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 넣은 골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베르나베우에서 3에서 2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멋진 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는 마지막 분에 매우 좁은 각도에서의 놀라운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들어 마이애미를 연장전으로 이끌었습니다. 페널티슛에서 그와 팀 동료들은 5에서 3으로 승리했습니다. 8월 12일 인터 마이애미 4에서 0 샬롯. 리그컵 8강전에서 인터 마이애미와 샬롯의 경기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RV PNK 홈팀은 주심의 경기 시작 신호와 함께 경기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2분에 마이애미는 공격수 호세프 마르티네스의 성공적인 페널티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메시는 계속해서 팀 동료에게 슈팅을 넘겼습니다. 20분 후 이 경기에서 메시와 함께 공격 라인에서 뛴 로버트 테일러는 두 번째 골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반을 메시와 팀 동료들이 2에서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후반에 느리게 시작했지만 그 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중앙 수비수 마달라의 자책골과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스타 메시의 마지막 골로 4에서 0이 스코어를 확정했습니다. 8월 16일 인터 마이애미 4에서 1 필라델피아 유니온. 인터 마이애미는 리그컵 준결승에서 현재 높은 기량을 보이는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메시와 그의 팀 동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경기를 시작하였고 4분 만에 마르티네스의 골로 스코어를 열었습니다. 팀의 상승세를 계속하여 20분의 간격을 더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30m 밖에서의 원거리 슛으로 골을 넣은 사람은 바로 메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후의 시간 동안 부상했으며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대표팀은 조디 알바의 빠른 스피드와 깔끔한 슈팅으로 첫 번째 헤어피에서 3에서 0으로 스코어를 올렸다. 휴식 시간 후 필라델피아는 골을 찾기 위해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홈팀의 불행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7호분에 베도야가 인터 마이애미의 골망을 흔들어 필라델피아에게 1에서 3이 점수를 줄였습니다. 상대편 앞에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와 그의 동료들은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84분에 루이즈의 골로 스코어를 4에서 1로 확정했습니다. 8월 20일 인터 마이애미 1에서 1내슈빌 슈팅 10에서 9 리그즈컵 결승전은 초기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중앙 지역에서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8분에 내쉬빌 선수의 헤더로 첫 번째 유효슛이 나왔습니다. 재미없을 것으로 예상되던 경기에서 메시가 득점했습니다. 공이 튀겨나온 후 메시는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상대를 넘어선 뒤 월드클래스의 슛을 날려 골을 넣었고 스코어를 1에서 0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헤어피는 처음과 비슷하게 시작되었고 양팀 모두 천천히 플레이했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57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파파의 가까운 거리 헤더로 내쉬빌 이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0분 후 인터 마이애미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시가 골대 앞에서 공간을 찾아내어 기둥을 맞는 강한 슛을 발사했습니다. 양팀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생성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페널티 슈트아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정말로 정신력을 보였고 11번째 슛에서야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친 골키퍼 페이코는 자신의 페널티 슛에서 운이 없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고 팀 역사상 첫 번째 컵을 획득하였습니다. 메시에게 있어서 마이애미는 평온의 땅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을 구축할 기회이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 메시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축구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에서 스포츠를 재정의했다. 이제 그들은 메시 덕분에 사커를 풋볼로 부를 것이다.